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성이에요. 제가 참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낸 탓에 저는 여자를 만나본 일이 별로 없었는데요. 요즘에서야 저에게 애인 같은 사람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사람 이야기를 하려니 민망하고 부끄럽기도 한데요. 바로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60대 복희 할머니와 요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황당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복희 할머니랑 저는 정말로 연인처럼 행복하게 알콩달콩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복희 할머니는 동네에서 제일 예쁜 할머니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서로 잘 맞는 연인이기도 해요. 물론 엄청난 나이 차이 때문에 공개적으로 연애를 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우리는 엄청 서로에게 애틋하고 각별한 사이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시죠? 제 이야기 솔직하게 다 털어놓아 볼게요. 저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이 시골 마을에서 단둘이 살아왔어요. 엄마랑 아빠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혼을 했다고 했고요. 저를 외할머니에게 맡겨놓고 엄마는 도시로 나가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요. 가끔씩 저를 만나러 오던 엄마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기는 하지만 엄마에 대한 기억은 그게 전부예요. 그마저도 제가 초등학생이 된 이후로 엄마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어렸던 저는 외할머니에게 엄마에 대해서 물어본 일이 있었는데요. 외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엄마가 재혼을 하고 새 가정을 꾸리고 사느라 이제 집에 찾아오기 힘들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어린 마음에 엄마가 나를 버린 건가 싶어서 무척 속이 상하기도 했었는데요. 1년에 한두 번도 얼굴 보기 힘들었던 엄마이다 보니 차츰 마음속에서 저는 엄마의 존재를 지워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저는 엄마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고 외할머니에게도 엄마에 대해서 묻지 않았죠. 비록 부모님이랑 지내는 행복은 누리지 못했지만 저는 외할머니 덕분에 전문대까지 나올 수 있었어요. 사실 할머니하고 거의 평생을 살아왔으니 외할머니가 저에게는 더 애틋한 사람이었어요. 전문대를 졸업하고 도시에서 자리를 잡아볼까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혼자서 텃밭이며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으면서 고생하는 외할머니를 생각하면 제가 혼자 도시에서 자리를 잡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익근무까지 마치고는 시골로 돌아와서 외할머니랑 농사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동네에서 제가 가장 젊은 사람에 속하는데요. 이 동네는 유독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은 동네예요. 마을 이장님이 50대 후반 박씨 아저씨인데 이장님도 젊은 편에 속하죠. 그러다 보니 동네 어르신들, 특히 할머니들이 저를 아주 좋아하는 편이에요. 가끔씩 집안에 힘써야 할 일이나 남자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는 할머니들이 많아요. 제가 젊다 보니 푸대자루도 번쩍번쩍 들어서 옮겨드리기도 하고요. 집에 못 박을 일이라도 있으면 가서 시원시원하게 일 처리를 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면 다들 저를 어찌나 예뻐해 주시는지 몰라요. 왜 할머니들만의 그 특유의 애정 가득한 표정이란 게 있잖아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그 진심을 저는 온전히 느낄 수가 있었죠. 저는 시골 생활에 만족하면서 외할머니를 모시고 잘 지내긴 했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 한 가지는 연애를 못 해봤다는 점이에요. 전문대학에 다닐 때 여자친구를 한번 사귀어 보기는 했는데요. 그 친구나 저나 둘 다 어리기도 했고 그냥 시시한 연애로 끝이 나버리고 말았고요. 이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짓게 된 이후로는 여자를 만나볼 일이 아예 생기지를 않더라고요. 외할머니의 유일한 걱정거리는 제가 참한 아가씨를 만나서 장가를 가는 거긴 했는데요. 결국 외할머니의 그 바람은 들어드리지를 못했네요. 그래도 그것 하나만 제외하면 저에게는 참 행복이 가득했던 시골 생활이었죠.
외할머니가 저에게 참 잘해주시기도 했고, 마을 분들도 다들 저를 예뻐해 주셨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유독 외할머니랑 왕래가 많았던 할머니가 한 명 있는데요. 바로 복희 할머니예요. 복희 할머니도 외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집에 자주 왕래를 해서 워낙 저하고도 가까운 사이였어요. 물론 외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복희 할머니랑 그렇게 진한 연애를 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었죠. 참 근데 복희 할머니는 이름만 촌스럽지 외모로는 저희 동네 1등이에요. 옛날 사람이지만 키도 늘씬한 편이고요. 또 얼굴도 얼마나 고운 편인지 몰라요. 시골 땡볕에 농사를 지으면서도 선크림 같은 걸 얼마나 잘 바르고 피부 관리를 해온 건지 평생 농사를 해왔다고 하면 놀라는 사람이 많을 정도예요. 물론 복희 할머니 눈가에도 세월의 흔적은 감출 수가 없는지 잔주름이 가득하긴 한데요. 제 눈에는 복희 할머니의 그런 주름도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곤 했어요. 오죽했으면 저희 외할머니도 복희 할머니를 볼 때면 너는 이런 데서 농사 지을 게 아니라 도시로 나가서 탤런트를 했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했죠. 물론 그런 복희 할머니에게도 말 못할 아픈 과거가 있기는 했나 봐요. 종종 외할머니랑 복희 할머니는 어둑어둑해진 밤이면 읍내에서 떠온 막걸리를 마시면서 지난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요. 저도 성인이 되고 나서는 옆에 앉아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막걸리를 몇 잔씩 얻어먹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복희 할머니는 본인의 지나온 이야기들을 들려주곤 했었죠. 외할머니는 또 옛날 이야기냐면서 손을 절레절레 흔들기도 하셨는데요. 저는 복희 할머니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매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조르면 복희 할머니는 못 이기는 척 그 이야기들을 털어놓곤 했어요. 복희 할머니는 젊었을 시절 옆 동네 부잣집에 시집을 갔다고 했는데요. 동네 유지로 소문났던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되면서 처음에는 팔자가 폈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복희 할머니 팔자도 참 기구하더라고요. 부잣집 막내 아들이었던 남편은 그렇게 주색 잡기를 즐겨 했었다고 해요. 술만 먹으면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많았고 언젠가부터는 손찌검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눈이 밤탱이가 된 걸 보고는 친정엄마가 기겁을 하면서 복희 할머니 손을 붙잡고는 끌고 나왔다고 했죠. 그 뒤로 남편이라는 사람이 몇 번이고 친정에 찾아와서 싹싹 빌곤 했다는데요. 친정엄마가 단칼에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 그렇게 사는 꼴은 절대 못 본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복희 할머니는 첫 번째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 혼사 자리가 몇 번 들어오기는 했다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이혼한 여자는 찬밥 신세여서 좋은 자리는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수년이 지나서 두 번째 남편을 만나서 재혼을 했고 아이들도 둘을 낳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사고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혼자서 전처 자식 둘하고 할머니가 낳은 자식 둘까지 총 넷을 홀몸으로 키워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복희 할머니는 곱디 고운 외모와는 다르게 아주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던 거였죠. 아무튼 저는 복희 할머니의 그런 옛날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 속으로 빠져들곤 했어요. 복희 할머니는 이야기를 아주 맛깔나게 풀어놓는 재주가 있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복희 할머니는 종종 저희 집에 놀러와서 외할머니하고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거의 가족이나 다름없게 지낼 때도 많았는데요. 주로 복희 할머니가 저희 집에 놀러 오곤 했지만 제가 종종 할머니네 가서 고장난 물건 같은 걸 고쳐준다거나 하는 일도 종종 있었죠. 그렇게 한적하고 행복한 시골에서의 생활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80이 넘으셨던 외할머니는 그전까지는 정정하신 편이었는데요.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몸 이곳저곳이 아프다고 하시기 시작했고요. 기력이 쇠한 듯 잘 돌아다니지 못하기도 하셨어요.
걱정스런 마음에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기도 했었는데요. 병원에서도 나이가 드셔서 그런 거라면서 어쩔 수 없다고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적처럼 외할머니가 다시 건강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랐는데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외할머니는 끝내 기력을 되찾지 못하셨고요. 어느 날 아침인가 끝내 일어나지 못하셨죠. 다행히 편안하게 잠이 든 것처럼 가셨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에는 할머니를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으셔서 얼마나 놀랍고 무서웠는지 몰라요. 이후 장례식은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 조촐하게 치르게 되었어요. 먼 도시에서 삼촌이랑 고모들이 들르기도 했지만 잠시 얼굴만 비추고 돌아가 버렸고요. 장례식장은 동네 어르신들이 주로 지켜주셨죠. 그 중에서도 복희 할머니가 3일장을 치르는 동안 내내 함께 있어 주었어요. 같이 슬퍼해 주기도 하고 또 정신없는 저를 대신해서 굳은 일부터 세세한 일까지 챙기면서 도와주었죠. 그런 복희 할머니에게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외할머니를 잘 보내드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참 허전하고 집이 무섭다는 생각마저 들곤 했어요. 할머니 방만 쳐다봐도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곤 했죠. 그렇게 며칠 동안은 농사일도 내팽개치고는 아침부터 술을 마시면서 허전한 마음을 달래곤 했어요. 그렇게 슬픔에 잠겨 지낸 지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제가 농사일도 내팽개쳐 두고는 집에서만 지내는 걸 알았는지 복희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지 걱정돼서 와봤다면서 양손에 이것저것 음식을 챙겨 오셨더라고요. 빈속에 술만 마시고 있던 저를 보더니 그러면 속 버린다면서 할머니는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죠. 그런 복희 할머니 모습을 보고 있자니 외할머니 생각이 나기도 했고 집에 누군가가 있다는 게 참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복희 할머니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았는데 말없이 눈물만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할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면서 울고 싶으면 어여 실컷 울고 나서 밥 한 술 뜨라고 말을 해주었는데요. 그 말에 저는 통곡을 하듯이 슬픔을 쏟아내고 말았죠. 그리고 나니 마음속에서 쌓였던 무언가가 조금은 내려가는 느낌이었고요. 허기도 밀려오는 느낌이어서 할머니가 차려준 밥을 한 숟가락 떠봤는데요. 음식들이 참 맛나게 느껴지더라고요. 며칠을 거의 술만 먹다시피 해서 그랬는지 저는 걸씬 들린 사람처럼 밥을 비워내고 말았어요. 복희 할머니는 제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앞에 앉아서는 기다려 주었고요. 외할머니 생각해서라도 잘 살아야 한다고 저를 위로해 주기도 했죠. 그런 복희 할머니가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날은 왠지 혼자 있기가 무서워서 할머니에게 하루 자고 가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복희 할머니랑 누워서 잠이 들 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참을 나누게 되었어요. 외할머니와 있었던 일들도 떠올리고 또 복희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요. 그렇게 그날 밤 저는 때론 웃고 때론 울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복희 할머니 덕분에 그날 오랜만에 깊게 푹 잠을 자기도 했어요. 다음날 복희 할머니랑 이른 아침까지 같이 챙겨 먹고 나서야 저는 다시 밭에 나가볼 수 있었어요. 며칠 방치해둔 탓에 농사가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산 사람은 살아가야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종일 몸을 움직여대니 잡생각도 덜 나고 시간도 잘 가더라고요. 중간중간 짬이 날 때면 복희 할머니 밭에 가서 같이 새참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곤 했고요. 제가 식사를 잘 챙겨 먹을까 걱정해서 할머니는 저녁이면 집에 들러주곤 했죠.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라 그런지 복희 할머니랑 유독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고요. 복희 할머니에게 고맙다는 마음이 가득했죠. 혼자가 되어버린 처지의 의지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 복희 할머니에게 저도 무언가 보답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도 할머니는 저녁을 해주겠다면서 집으로 찾아왔었는데요. 저는 할머니에게 내일 하루 바디를 쉴 생각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네 집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뒀죠. 그동안 신경 써준 게 너무 고마워서 집에 남자 손이 필요한 일이 있을까 봐주겠다면서요. 할머니는 안 그래도 몇 군데 봐줬으면 하는 곳이 있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주방의 전등도 깜빡거리고 작은 방은 문도 잘 안 닫힌다면서요. 다음날 싹 봐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고는 그날은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복희 할머니네로 가서 집안 이곳저곳을 둘러봤어요. 할머니가 이야기한 전등도 갈아드리고 경첩을 새로 사다가 삐걱대는 문도 고쳐드렸죠. 그날은 그렇게 복희 할머니네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말끔하게 손을 봐드렸어요. 할머니는 그런 저를 조용히 따라다니면서 흐뭇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주곤 했어요. 혼자서 지내신 집안이어서 여기저기 손볼 게 많더라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 시내에서 물건을 사와서 손을 보다 보니 대충 마무리가 되었을 때는 저녁이 다 되어 있었어요. 복희 할머니는 고생했다고 그날 저녁은 더 특별하게 차려주겠다면서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찌개도 끓이고 제가 좋아하는 부침개도 여러 장 뚝딱 만들어 내오셨어요. 그리고는 읍내에서 막걸리를 받아온 게 있다면서 꺼내오셨는데요. 부침개에 막걸리라니 이만한 진수성찬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집안 이곳저곳을 손본다고 종일 몸을 움직였더니 배가 고프기도 했고요. 복희 할머니 음식 솜씨가 좋아서 식사며 부침개가 다 꿀맛이기도 했어요. 할머니도 제가 다시 예전처럼 밝은 모습을 보여서 좋다면서 저를 흐뭇하게 쳐다봐 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그날 든든하게 저녁도 먹고 막걸리도 나눠 마시고 하다 보니 꽤 늦은 시간까지 저는 할머니네 있게 되었죠. 늦은 김에 그냥 자고 가도 되냐고 했더니 복희 할머니는 그러라고 했어요. 그렇게 그날 복희 할머니네 방에 이부자리를 깔고 우리는 함께 눕게 되었는데요. 술을 알딸딸하게 마셔서 그런지 할머니가 유독 고와 보이더라고요. 어둑어둑한 방에 같이 누워있다 보니 살짝 미묘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기분이기도 했어요. 술김이기도 했고 저는 할머니가 좋다고 제 진심을 털어놓았는데요. 복희 할머니는 늙은 할미가 뭐가 좋냐고 말은 했지만 표정은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부끄러운 듯 웃는 복희 할머니가 더 곱고 예뻐 보이는 게 참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만 할머니에게 달려들고 말았죠. 갑자기 덤벼드는 저에게 놀랐는지 제 등을 때리면서 뭐 하는 거냐고 핀잔을 주기도 했는데요. 할매가 좋아서 못 참겠다고 하는 저를 결국에는 받아주고 말았어요. 그렇게 그날 저는 복희 할머니랑 좋은 시간을 보내버리고 말았네요. 우리는 밤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만리장성을 쌓게 되었죠. 할머니는 이런 일이 수십 년은 넘은 것 같다고 부끄러워하면서도 너무 좋다고 솔직하게 말해주었고요. 그런 모습도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느낌이어서 저도 어질어질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저와 복희 할머니는 더 각별하고 다정한 사이가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늦바람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할머니는 어떨 때는 저를 새참 먹을 때도 불러서 사랑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어요. 너무 정정하기도 하고 적극적이기도 한 복희 할머니 모습에 놀라기도 했네요. 저도 복희 할머니를 안는 게 너무 좋았고 우리는 무척이나 잘 맞는 느낌이었죠. 어떨 때는 일하다 말고 눈이 맞아서 비닐하우스 한켠으로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시골에서만 살아오다 보니 여자 경험이 없는 저였는데요. 그렇게 서툴기만 한 저에게 복희 할머니는 정말 좋은 연애 상대가 되어주고 있어요. 때론 할머니처럼 또 어느 때는 연인처럼 저를 챙겨주고 신경 써주곤 하죠. 그런 할머니가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워서 얼마 전에는 읍내에 나갔다가 립스틱을 한 개 사다 드리기도 했는데요. 새빨간 립스틱을 보고는 남사스러워서 이런 걸 어떻게 바르냐고 막 민망해하기도 했지만 할머니 표정은 싱글벙글인 게 속으로는 엄청 좋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 후로 저랑 단둘이 데이트할 때면 그 립스틱을 바르곤 하는데요. 할머니의 하얀 피부에 빨간 립스틱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더 예뻐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할매가 너무 예쁘다고 푼수같이 좋은 티를 다 내버리곤 하는데요. 복희 할머니는 저의 그런 사랑 고백에 어쩔 줄을 몰라 하기도 해요. 농사일이 바쁘지 않은 시기에는 가까운 곳으로 바람을 쏘이러 다녀오기도 했어요. 같이 드라이브도 하고 경치 좋은 곳에 가서 구경도 하고요. 할머니는 저 덕분에 이런 좋은 시간들을 보낸다고 고마워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복희 할머니 덕분에 제가 더 행복한 요즘이 아닌가 싶어요. 외할머니의 빈자리도 복희 할머니가 잘 채워주고 있으니까요. 저에게 시집 온다는 여자도 없고 하니 저는 그냥 복희 할머니랑 오래오래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